손흥민도 최후 통첩을 날려야 한다. 영국 뒤흔든 살라의 최후 통첩 소식, 충격적인 살라의 재계약 조건 폭로.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 32세가 된 손흥민이 통증으로 인해 또다시 경기를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영국 매체 호스퍼 HQ는 25일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의 감독인 안지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오는 27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날 토트넘은 팀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 없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을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5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위 상태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 손흥민 몸 상태는 100%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오늘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가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결장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손흥민이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빠질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손흥민 부상은 지난달 27일 홈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본선 1차전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레프트윙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중반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 아웃됐다. 이때 입은 허벅지 부상으로 손흥민은 3경기 연속 결장했고 10월 A매치 기간에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돼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고 영국 런던에 남아 치료와 회복에 집중했다. 약 3주 정도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지난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복귀전을 가졌다. 이날 선발로 출전한 그는 득점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책골을 유도하고 한 골엔 기점 패스를 뿌리는 등 3골에 직접 관여하며 토트넘의 4에서 1대 역전승에 보탬이 됐다. 그야말로 화려한 컴백이었다. 손흥민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2주의 팀에도 뽑혔다. 그러나 손흥민은 25일 홈에서 열린 우에파 유로파리그 AZ 알크마르,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선 선발은 물론 벤치 명단에도 빠졌다.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결장을 알린 뒤 손흥민은 통증이 남아있다 면서도 원래 빼려고 했다고 한 것이다. 실제 손흥민은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됐고 토트넘은 주전 선수 8명이 빠진 가운데서도 1에서 0으로 이겼다. 팬들은 알크마르전에 휴식을 취한 손흥민이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손흥민에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회복 속도에 우려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평소 부상을 잘 당하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 철강왕이라고 불렸던 선수이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인해 명단 제외를 당했던 건 지난 2022년 11월 경기 중 안아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은 이후 22개월 만이다. 약 2년 만에 부상을 입어 명단 제외를 당했던 손흥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선발로 복귀했지만 1경기를 뛰고 다시 통증을 느끼면서 전력에서 이탈했다. 팬들은 손흥민의 부상이 쉽게 완치되지 않은 점을 걱정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32세가 됐기에 앞으로 부상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부상 빈도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손흥민 역시 30대가 되면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이 끝난 후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난 슬프게도 32세다. 그래서 내게 매 경기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라며 왜냐하면 매 경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래서 매 경기에 나는 진지하게 임하고 커리어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임한다. 알크마르전은 내가 기대하는 또 다른 경기일 것이다. 난 우리가 즐거운 경기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은퇴 전까지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불행히도 알크마르전을 기대했던 손흥민은 통증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손흥민이 복귀전을 치르고 1경기 만에 다시 전력에서 빠지자 팬들은 자기 관리가 뛰어난 손흥민도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팰리스 원정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토트넘의 다음 상대인 팰리스는 현패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초반이 좋지 못한 팀들 중 하나이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팰리스는 2024에서 25시즌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3무 5패를 거두며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은 팰리스, 사우샘프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까지 3팀이다. 1승도 신고하지 못하면서 팰리스는 현재 강등권인 18위에 머물러 있다. 원정 경기이고 손흥민 없이 치러야 하지만 아직 1승도 없는 팰리스이기에 토트넘이 무난하게 승점 3점을 챙겨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팰리스전을 마치면 토트넘은 오는 3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4라운드 16강 홈경기를 가지고 11월 3일 홈에서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맞대결을 치른다. 강팀과의 연전이 기다리고 있기에 팬들은 손흥민이 빨리 팀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2. 살라 최후 통첩했다. 3년 재계약하자 35세까지 리버풀에 남고 싶다. 오른쪽 화살표 거부하면 사우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왕 모하메드 살라가 구단의 재계약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살라는 리버풀의 황금기를 이끈 역대 최고의 공격수다. 살라는 내년 여름 리버풀과 계약이 종료된다.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살라는 올해 32세, 많은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살라는 나이를 뛰어넘는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 리그 8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을 폭발시켰다. EPL 득점 4위, 도움 2위다. 살라의 폭발을 앞세운 리버풀은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살라가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자 재계약의 주도권은 살라의 손으로 갔다. 살라가 자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리버풀에 통보했다. 3년 재계약이다. 리버풀에서 35세까지 뛰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제 재계약의 키는 리버풀로 넘어갔다. 리버풀이 거부한다면 살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살라가 리버풀의 3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살라는 2027년까지 유효한 재계약을 리버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리버풀은 살라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의를 했다는 루머에 걱정하지 않는다. 리버풀 역시 살라와 재계약을 원하고 살라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뜨겁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보다 더 높은 연봉을 살라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리버풀은 살라를 잡고 싶어한다. 아르네 슬롯이 온 이후 살라가 리버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때문에 리버풀은 살라 유지를 원한다. 살라는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7골 6도움을 올리며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스포츠몰 역시 살라는 자신이 원하는 계약 기간인 3년을 받을 경우에만 리버풀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살라는 리버풀에서 최고 수준의 축구를 더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리버풀 역시 살라를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는 것보다 리버풀에서 함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고 전했다. 3. 김민재? 진짜 문제는 우파메카노. 전임 뮌헨 감독이 짚은 수비 불안 원인. 과거 바이에른 뮌헨을 지휘했던 펠릭스 마가트는 수비 불안의 원인으로 다요 우파메카노를 꼽았다. 독일 매체 푸스발 유로파는 26일 한국 시간 FC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뮌헨의 수비는 견고해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센터백 듀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혹평을 받았다. 전임 뮌헨 감독이었던 마가트는 우파메카노를 겨냥해 근본적인 문제를 비판했다.
고 보도했다. 미넨에 대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열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1에서 4대 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경기 양상은 팽팽했지만 바르셀로나는 미넨의 뒷공간을 공략했다. 전반 1분 만에 하피냐가 뒷공간 침투로 선제골을 넣으며 일격을 가했다. 미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전반 18분 해리 케인이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전반 36분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역전골에 성공하며 1에서 2로 끌려갔다. 전반 종료 직전에도 하피냐에게 추가골을 헌납했다. 그렇게 1에서 3으로 리드를 내준 채 전반을 마감한 미넨이었다. 승리의 여신은 바르셀로나 편이었다. 후반 11분 하피냐 쐐기골을 넣었고 결국 경기는 미넨의 1에서 4대 패로 끝났다. 당초 비판은 김민재를 향했다. 두 번째 실점 상황, 논란의 장면에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 당시 김민재는 페르민 로페스와 함께 공중 경합을 펼쳤다. 김민재가 헤더 클리어를 위해 몸을 공중으로 띄운 상황에서 로페스가 팔로 김민재를 밀었다. 김민재는 순간 살짝 균형을 잃으며 완벽한 헤더 처리를 하지 못했고 이는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김민재는 혹평을 피할 수 없었다. 독일 빌트와 키커는 김민재에게 미넨 선수단 내 최저 평점을 줬다. 미국 CBS 스포츠에서 해설가로 활동하는 티에리 앙리 또한 상대 수비와의 경합 상황에서는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마치 농구에서 센터가 주변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 절대 파울이 아니다. 영상을 다시 봐도 절대 파울이 아니다. 라며 김민재의 실수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마가트의 의견은 달랐다. 마가트는 프렌치맨 온 더 스카이에서 우파메카노는 최소 3실점에 관여했다. 센터백들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며 공을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특히 센터백으로서 우파메카노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며 우파메카노의 부족함을 짚었다. 이어 마가트는 우파메카노는 실수가 너무 많다. 여기서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어떠한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센터백에 있어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고 덧붙였다. 매체 또한 우파메카노는 2021년 RB 라이프치히에서 미넨으로 이적한 이후 반복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한동안 주전 자리를 잃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미넨의 막스 에베를 단장은 미넨 수비진을 감쌌다. 그는 경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등 수비진의 부진을 짚는 질문에 코치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실점을 수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저급한 해석이다. 미넨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강하게 반박했다.